199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역사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제도도 크게 변화했는데요.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선거의회과 박경용 사무관님과 함께 새롭게 바뀌는 지방자치법과 그 중심이 되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의 박경용 사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눴었는데 오늘은 지금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해요. 네,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낯선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중심축이 돼서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네. 이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는 주인 대리인의 문제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주인은 주민이라고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대리인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행동을 하거나 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떤 행정이나 정책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통제하고 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주민 직접 참여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들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민투표라든지 주민소환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좀 뉴스를 통해서 접해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뭐 감사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낯선 부분이긴 하네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종 주민 참여 제도들은 주민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널리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민투표제도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주민투표제도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투표라는 방식으로 직접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지난 2004년부터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은 청구인 대표자라는 자격을 먼저 얻고 그 후에 서명 요청 활동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이상의 주민 수의 서명을 받게 되면은 그 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되고 그 서명 요건을 충족한 서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를 발의를 해서 주민들이 뭐 찬성이나 반대 혹은 뭐 A안이나 B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표를 행사를 해서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고 과반수 찬성을 얻은 안건이 있다면은 그 안건대로 확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그에 따른 행재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말씀으로만 들으니까 그 발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단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실제적으로 좀 발의가 됐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국민들께서 주민투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2011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입니다. 당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청구됐었는데요. 서울 시민의 10%에 해당하는 51만여 명의 서명을 얻어서 투표가 청구됐고
그래서 투표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되는 23% 정도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개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좀 거창한 것만 말씀드리니까 주민투표 네. 제도가 주민들 입장에서 좀 멀게 네, 멀게 느껴지는데. 느껴질 수도 네네. 있는데 좀 가까운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1년도에 경북 영주시에서 어떤 면사무소 위치가 수몰이 되면서 그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은리라는 대하고 오은리라는 대하고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하다가 주민투표를 결정하자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 면민들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서 면사무소 입지를 결정을 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이렇게 주민투표 제도는 실제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도 실시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훨씬 좀 가깝게 느껴지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주민 소환과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주민 투표하면 그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주민 소환 어떤 제도인가요? 네, 소환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4년이라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주민 소환이 청구가 되면 임기 종료 전이라 할지라도 이 선출직 공직자들이 해직이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주민 소환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절차는 좀 주민 투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전체 유권자 수의 10%에 해당하는 서명,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에 해당하는 서명을 얻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를 하게 되고 그 서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선관위에서 그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고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은 임기 종료 전이라 할지라도 투표 결과 확정 즉시 퇴직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주민 소환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게 좀 일어났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주민소환법은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2007년도에 바로 소환 투표가 실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당시에 화장장과 관련된 지역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남시장 그리고 시의원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환이 청구됐고 서명 요건을 충족을 하면서 소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4명 중에 2명의 시의원이 투표율 요건 3분의 1을 충족을 하고 또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2명이 임기 종료 전에 해직을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뽑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실제 잘 수행하고 계신지까지 지켜보는 제도가 이제 소환 제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그 주민 투표나 주민 소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발의하고 실시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예, 제가 이 제도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정도가 지났고 주민소환제도는 도입된 지 11년 정도 지났는데 각각 8건 정도의 투표밖에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비활성화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나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 결과 좀 제도적인 장벽이 이 활성화 주민들이 널리 활용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투표법이나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서 좀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뉴스에서 접하기로는 지금 1988년 이후에 지방자치법을 거의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의견을 내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주민 참여와 관련돼서 그것 또한 그런 방향을 같이 하는 작업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거의 30여 년 만에 대대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정부 주도로 개정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나 수도권 과밀화 현상 등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때문에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 필요성은 사실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자치 분권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확보되는가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중앙 정부나 법령에서 많은 규제나 감시 감독을 하던 것들이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없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주민 직접 참여 제도가 그러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감시를 하고 또 참여를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핵심 수단이 주민 직접 참여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다 주민들이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개선안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법령 개정하는 데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중에서 가장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쉽게 와닿으실 만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온라인 청구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행 제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서명을 제한된 기간 내에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아무나 서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선관위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그리고 서명 요청권, 위임서 등을 받아서 그걸 제시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명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그 서명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서명을 해야 되고 또 서명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년월일이나 성명 적고 서명하는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좀 접근성이 그렇게 높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네. 게다가 이거를 이제 서명부가 책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일일이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행정 비효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 방안에는 온라인으로도 이 방금 말씀드린 서명 절차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좀 더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민이 온라인상에 개설된 서명부에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이나 이런 전자서명을 거쳐서 서명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도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자동으로 행정청에서는 이 전산을 연결을 통해서 서명이 제대로 된 서명인지 검증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훨씬 더 참여하기가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된 건 없나요? 네. 네, 저희가 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는데 이 온라인 청구 방향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적합한 제도 개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사례도 있을 정도로 네. 네, 저희 좀 의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또 개선안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주민 소환 제도의 서명 요건이 완화되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도지사를 소환을 하려면은 자치단체의 선거권자 수의 10% 그리고 시군구청장을 소환하려면 15%,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20%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명 인수가 꽤 많고 또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서명을 더 많은 사람을 받는 게 사실 비례적으로 난이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지적을 전문가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할 때에는 15%부터 해서 인구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인구 5만이 안 되는 뭐 군수를 소환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현행과 똑같이 유권자의 15%의 서명을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구가 500만을 넘는 시도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훨씬 완화된 38만 3천 명의 인구수 중에서 500만을 넘는 수의 5%에 해당하는 수의 주민을 더한 수, 그 값만큼의 계산을 해서 소환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훨씬 완화된 숫자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수치화시켜서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인구 그 유권자 1,000만 명에 있는 도시에 그 소환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기존에는 시도지사에 해당하니까 10%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만 3천 명에 500만에 넘는 수의 5% 그러니까
1000만 명 중에 500만을 제외하면 500만 명의 5%니까 25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63만 3천 명의 서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6.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에서 6.3% 정도로 대폭 완화돼서 주민들이 더 주민 소환의 청구를 하는 장벽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치로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주민 소환 제도와 관련돼서 좀 개선되는 부분들 한번 알아봤는데, 그러면 주민 투표와 관련해서 좀 개선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뭐 조례 규정이 상이한데 극단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대상을 하나나 두 개만 규정하고 있다면은 주민들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붙이고 싶다 할지라도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 안에서는 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뭐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진입 장벽이 낮아지다 보면 너무 남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들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그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 도입할 때도 지방 행정이 불안정해진다, 정치적으로 악용된다, 이런 많은 우려들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 방안을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그런 우려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적인 문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거의 실시가 안 된 게 그 제도적인 문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완화를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지방 행정에 혼란이 초래될 정도의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주민투표 대상 같은 경우에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안충 장치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 밖에 좀 더 눈에 띄는 개선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눈에 띄는 개선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저희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가 있어야지만 주민 투표나 주민 소환이 개표를 하고 또 결과가 확정되는 그런 투표 요건을 폐지를 하는 내용이 이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기존의 주민 투표도 그렇고 주민 소환도 그렇고 주민들의 투표 참여가 저조해서 개봉도 하지 않고 그냥 투표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나는 사례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또 주민들께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투표율 요건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최소 찬성률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적해 주셨던 현행 그 투표율 요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있는 도시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에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이 뭐 3천 명, 그리고 소환에 반대하는 사람이 2천 명, 그리고 찬반 의사가 딱히 없어서 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5천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만약에 이 도시에서 소환 투표가 실시돼서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이 모두 다 소환에 투표에 찬성을 한다면은 3천 명이고 또 소환에 반대하는 사람 2천 명도 모두 참여하게 된다면 다 합해서 5천 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투표율 요건 3분의 1이 3,334명만 넘게 되면 충족을 하게 되는데 5천 명의 투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 투표율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유효 투표 중에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찬성 3,000표, 반대 2,000표이기 때문에 소환이 찬성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표인 사람들이 참석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투표에 불참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들 3,000명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하게 돼서 이 투표율 요건 3분의 1에 미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소환이 자동적으로 확정이 안 되게 되는데요. 반대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표를 했더니 자기 의사와 반대되는 결과로 소환이 찬성이 되고, 또 자기가 투표를 안 하면은 자기 의사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소환이 무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현재 제도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투표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투표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군수 소환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군청 공무원의 사례를 가정한다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군청 공무원들이 군수님 소환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 사람이 소환 찬성자다 이런 바로 외부적으로 해석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 개선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투표율, 그러니까 투표 참여만으로 확정 요건을 두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투표 참여가 아니라 찬성을 가지고 투표 확정 요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네. 방금 전에 예시한 사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1만 명인 도시에 찬성하는 사람 3,000명, 반대하는 사람 2,000명, 그리고 부동층이 5,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대로 하게 된다면은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 3,000명이 모두 다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간에 확정 요건인 25%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참여 여부랑 상관없이 무조건 소환이 찬성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표 불참을 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최대한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한편 그 부동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설득을 해서 반대표를 행사해서 과반수 반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투표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를 해서 더 많은 찬성표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표율도 올라가고 투표장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소환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그 부동층을 움직여서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데 크게 장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럼 이런 제도 개선 방안들은 언제쯤 시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법제처 심사 중에 있고 이르면 연내에 국회에 제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쯤에는 아마 개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많은 국민들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 2부에 걸쳐서 그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또 주민 참여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업무를 해 나가시면서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공직 생활을 하실지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 묵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한 3명 정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옷을 짓는다면 3명 정도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기여를 할 수 있고 군인이 된다면 3명 정도가 안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기여를 할 수 있지만 공직자가 돼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걸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 기여를 하는 공익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의 앞으로의 공직 생활이 더 기대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성장의 중심을 둔 경제 정책으로 지역 간, 계층 간의 불평등 또한 심화됐는데요.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제도,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삶이 바뀌면 국가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공무원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